단식 농성 중인데요. 더민주 의원들은 오늘 홍윤식 행자부 장관을 만나서 개편안 졸속 추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이 농성 중인 서울 광화문 광장을 찾아서 단식 중단을 호소했습니다. 그동안 적극 대응에 나서지 않았던 더민주가 당 차원에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건데요. 이재명 시장의 단식을 둘러싼 여러 얘기들을 야당 발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지방재정 개편 개헌 반드시 막아냅시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현재 단식 농성 중입니다. 지난 7일부터 열흘째인데요. 왜 무엇 때문에 하는 걸까요? 행정자치부가 지난 4월에 내놓은 지방개혁 개편안입니다. 조정교부금 제도 배분 기준 변경, 경기도 6개 시에 대한 조정교부금 특례 폐지, 지방법인 소득세의 50% 공동세화. 참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서 이 시군 사이의 살림살이 차이를 줄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부금을 배분할 때 재정이 열악한 곳에 더 많이 주자, 이런 내용입니다. 빈부격차를 좀 줄여보자라는 취지인데 이재명 시장은 뭐가 불만일까요? 들어봤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돈을 뺏어간 게 지금까지 무려 4조 7천억입니다. 정부가 인정한 거거든요. 문제는 이렇게 많이 뺏어가놓고 이걸 돌려줘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너네 어렵구나. 그러니까 저기 경기도 6개시는 자기들 세금으로 그런 대로 사는 것 같으니까 저거 뺏어서 너 또 나눠줄게. 이게 지금 정부의 마지막 공격입니다. 살아남아있는 6곳도 마저 정부 보조금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치단체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런 거죠. 한국일보 이충재 논설위원은 칼럼에 이렇게 썼습니다. 밑도를 빼서 윗도를 괴는 제로섬 게임이라는 게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몇 줄 더 보겠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논쟁에서 보듯이 정부가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중앙과 지방과 지방 간의 갈등 조장에 앞장선다는 비판이 나오는 주된 이유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의 이번 단식 농성은 그동안 벌여왔던 중앙정부와의 싸움,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청년수당, 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 이런 점을 앞세워서 이 중앙정부와 끊임없이 각을 세워왔습니다. 이 시장이 펴낸 책 제목,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든다. 이 제목은 도발적인 논쟁으로 중앙 권력에 맞서는 그의 언행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자신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지방정부가 자기 돈으로 하면 칭찬해줘야 됩니다. 근데 칭찬은커녕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에 방해하기 위해서는 복지 방해 정치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 웃는 거예요? 웃는 이유가 뭐냐고? 기가 막혀서 웃었습니다. 뭐가 기가 막힌데요? 질문을 하면 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그렇게 실실 쪼개고 웃고 있습니까? 실실 쪼개지 않았습니다. 이 시장은 단식 농성을 통해 정부의 지방재정 제도 개편안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끌어냈습니다. 이 천막 농성장엔 야권 인사들의 격려 방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토크 콘서트와 시민들의 문화제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 시장의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단식 중단을 호소하면서 당 차원의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스스로를 반골, 아웃사이더라고 말하는 이재명 시장의 또 다른 승부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야당 기사의 제목은 이재명 단식 열흘째 팔 걷어붙인 더민주입니다. 네,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아까 새누리당 탈당파 의원 7명 복당 소식을 전하면서요. 청와대가 격앙돼 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친박 내부의 갈등도 있다 이런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김희옥 비대위원장이 복당 결정을 한 후에 거취를 고민해봐야 되겠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자신 그만두는 것까지 지금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라는 걸로 보이는데 일단 하여튼간에 새누리당 내부 상황이 상당히 복잡하게 흘러가는 것 같으니까 반장들이 추가 취재를 좀 해서요. 내일 또 우리가 다시 자세하게 또 이야기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자, 이제 야당 발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또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지금 이재명 성남시장이 반발하고 있는 게 지방재정개혁안이잖아요. 그게 어떤 내용인지 임소라 반장이 일단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해보죠. 예, 정부 지방재정개혁안이 행자부가 지난 4월 22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시군 자치단체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바꾸고요. 법인 지방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게 핵심입니다. 전국에 226곳의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6곳을 제외한 나머지 220여 곳이 정부 지원을 받지 않으면 부도가 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합니다. 그런데 사정이 그나마 나은 6곳이 경기도 수원, 화성, 고양, 용인, 과천, 성남시인데요. 이 6곳은 정부 보조를 받지 않고도 자체 세입만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도의 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하는 특례 조치가 있었는데 이걸 없애겠다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성남시 등 6개 시는 5,200억 정도를 덜 받게 된다고 합니다. 5,200억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아무튼 뭐 시별 재정 격차를 줄이자는 취지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은 중앙정부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긴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경기도에서 걷는 세금을 시군의 교부금으로 배분할 때요. 재정이 열악한 곳에 더 많이 주자 이런 게 이제 설명인데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좀 나눠줘야 된다라는 취지인데 이 시장의 주장은 이게 정부가 만든 프레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정부 때문에 정부가 책임 안 지고 지자체끼리 싸우게 만들었다는 주장입니다.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지방자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집요하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공격 앞에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무너졌습니다만 이제 정부가 마지막 단계로 살아나와 움직이는 경기 6개시에 대해서 마지막 공격을 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시장이 지난 7일부터 광화문에서 단식을 하고 있는데 열흘째 단식 농선 중인데 오늘 광화문 광장에 법륜 스님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적절하게 의사를 표현했으니까 그만 돌아가서 시행정을 착실하게 하는 것이 어떠느냐라고 조언을 했고요. 분명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계속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 시장이 이번 정부의 이 지방재정 개혁안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를 이제 극명하게 드러내는 게 중앙정부의 과도한 간섭이고 지방자치제를 흔드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특히 그동안 정부의 날을 세웠던 자신을 겨냥해서 손보기한 차원이다. 이런 주장까지 펴고 있는데 100% 표적, 창조 먼지털이 당하는 중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행자부가 이재명 시장의 업무 추진비 사용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석 달치 일정을 제출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자신을 압박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시장 얘기 들어보시죠. 자체가 불법이고 더군다나 성남시장이 정부가 임명한 관선단체장도 아니고 산하기관장도 아닌데 2014년 2월 9일 날 뭐 했는지 내놔라. 이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모욕입니다. 내가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대통령 세월호 그때 7시간 내놓으면 내가 이거 한번 내놔볼게.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런 뜻입니다. 하여간 뭐 이재명 시장 그동안 중앙정부하고 뭐 여러 복지 정책 가지고서 이제 공방을 많이 벌여왔는데 언론에 많이 등장했죠. 뭐 청년수당, 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그런 이제 이재명표 복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앙정부는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제 포퓰리즘 공방이 뭐 오랫동안 벌어졌지만 뭐 이 시장 뭐 물러서지는 않고 있죠. 그런 어떤 그게 이제 특유의 싸움닭 기질이 결국은 이제 어떤 이 시장의 성장 배경과도 관련이 있다 뭐 그런 설명도 있던데요. 실제로 성장 배경을 보면 이 시장이 어릴 때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서 13살에 이제 공장에 들어가서 노동자 일을 했다고 합니다. 고입과 대입을 모두 검정고시를 통과했고요. 중앙대 법대 들어가서 사법시험에 합격했는데 나중에 이제 노동인권 변호사의 길을 걷다가 정치에 뛰어든 전형적인 흑수저 출신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 시장의 굴곡진 삶이 평소 언행과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대중적 관심을 잘 끌어내는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죠. 네, 긍정적인 측면을 좀 살펴보면 전선이 명확하고 또 논리가 선명합니다. 그래서
진보 진영에서는 마치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연상시킨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인터넷과 SNS 공간에서 이 시장의 영향력 막강하다고 합니다. SNS를 잘 활용하고 특유의 공격적인 언사가 대중들의 심리를 파고든다는 얘기가 있고요. 왜 이렇게 거칠게 싸우냐 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 시장의 한 언론 인터뷰에서 잘못된 걸 바로잡는 일은 가장 극렬하고 과격해야 한다. 강도를 잡는데 점잖게 잡을 일이 있냐? 크게 소리 질러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해명이 참 공격적인데요. 평소에 자신을 마이너다, 반골이다, 아웃사이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 저도 직접 들은 적이 있는데 지지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낸 게 아마 그런 점에서 나타나지 않느냐라는 건데 단식 농성장인 광화문 광장에 야권 인사들과 지자체장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14일에 희망이 밥이다라는 주제로 토크 콘서트가 열렸고 어제는 김홍걸 더민주 국민통합위원장과 은수미 전 의원, 조국 교수가 출연을 했고 오늘 저녁에도 희망이 밥이다 제3탄으로요. 가수 이은미 씨의 콘서트가 저렇게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밥 굶는 이재명에게 희망을 먹입시다라고 적혀 있네요. SNS 계정을 통해서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뭐 아무튼 예, 이 시장의 단식이 지금 열흘째 이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당 차원에서 대응책 마련에 나선 상태죠. 그동안 어쨌든 이제 같은 식구 아니겠습니까? 이 시장이 그런 이제 식구의 단식 농사를 바라보는 당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치 않았을 텐데 지자체의 일이다. 그래서 그동안은 관심을 좀 덜 준 측면이 있었죠. 그래서 마음 아파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는데 단식 농성이 이제 계속 되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김종인 대표가 단식을 시작한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8일에 저렇게 이제 농성장 찾아서 이 시장을 격려하기도 했고요. 어제 경기 파주 임진각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지 않았습니까? 이때 갑자기 김종인 대표가 이재명 시장 얘기를 꺼냈고요. 박용진 비서실장에게 이제는 당에서 알아서 할 테니까 단식 그만하도록 좀 해라. 조치를 취해라. 뭐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더민주 안행위 위원들이 행자부 장관을 만나서 지방재정 개혁안 졸속 추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저는 상식적으로요. 이런 기본적인 제도나 이런 걸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격에 대한 이 충격이 어떻게 미칠 것이고 그리고 경기도 인구의 20%에게 당장 삶의 피해가 가는 이런 걸 하면서 보완 대책 없이 이걸 예고한다? 행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는 다분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드리러 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 논의를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던 절차는 중단해 주십시오. 네,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그나저나 이재명 시장이 야권 대선 주자 지지율 3위에 올랐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던데요. 단식 농성이 영향을 미쳤다고까지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뭐 그런 영향이 있다고 보입니다. 김종인 대표가 예전에 뭐 당내 대선 주자 거론하면서 이 시장도 얘기를 해서 그때 화제가 된 적도 있었는데 이재명 시장은 김부겸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를 제쳤습니다. 리얼미터 6월 정례 여야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 조사 결과인데요. 이 시장이 야권 지지자들에게 7.4%를 얻어서 손학규 전 대표와 공동 3위. 특히 호남에서 지지가 두드러졌습니다. 참고로 야권 주자 1위는 문재인 전 대표 25.1%, 2위가 안철수 대표 17.7%였고요. 여권에선 1위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22.5%, 2위가 유승민 의원 15.7%였습니다. 네, 지방재정 개혁안은 아무래도 정책과 관련된 문제니까요. 성남시 또 정부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입장도 충분히 취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대선 주자 지지율 부분은 참 흥미롭네요. 좀 더 지켜봅시다. 오늘 야당 기사는 이재명 단식 열흘째 더민주 나섰다로 정하고 여야 대선 주자 지지도 여론조사는 별도로 다뤄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당 40초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여당 40초 뉴스입니다. 감사원